그래서 뭐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에서 당직 같은 거는 많이 너무 이런 얘기 하시네요. 출마 지역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늘?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뭐 지역구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살림집 이사를 네,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예. 뭐 종로로 살림집은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를 뭐 언론에서 저를 이제 나오기 전부터 많이 거론을 했는데 예. 제가 뭐 거기가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연락 언제 오실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래요, 제가. 전화로 해서 다 될 사이는 아니잖아요. 뭐 전화 안 해도 그 정도는 왜 그러는지도 알 수 있는 사이인데 좀 만나서 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자회견도 아니고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종로 출마 얘기가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김성환 평론가님 불출마할 거라는 예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더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제도권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얘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장도 아마 생각은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 개인적인 입장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큰 선거를 2번 치르면서 일종의 뭐 서울시장도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선대위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시대를 읽는 속도가 좀 빠르다, 남보다. 근데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뭐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나타났던 세대 교체에 관한 국민적 요구나 다음번 총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86그룹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이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아마 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의 다른 방식으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 순수한 개인적인 결정으로만 보자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지금 총선 출마하는 데 있어서 친문공천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도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86그룹들이 좀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한 템포 쉬었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선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대협 1기 의장이었죠. 한 4기쯤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86그룹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김광선 선생,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또 한번 빌려보면 삼고 초려를 한다면 돌아와서 다시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신의 몸값을 좀 높이려는 거 아니냐는 좀 해석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뭐 이번에 만약에 종로에 출마를 했다고 하면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어떤 전격적 사퇴는 본인의 몸값을 좀 올라가는 계기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을 쭉 봤는데 이 조국 사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386, 지금 이제 586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이 그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제 386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이제까지 정치권에 입문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누릴 만큼 누렸다. 이제 그런 비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본인이 종로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정세균 의원이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정세균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어떤 정치적 원로가 어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종로를 떠나서 다른 곳을 간다고 하면 마치 도망간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그런 거에도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템포를 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번에 정말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일반적으로는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단호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2보 전진을 1보 후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서울시장이 됐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자리가 있던 그런 때는 언제든지 부리면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민주당 자체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청와대 출신들이 지금 굉장히 한 60명 가까이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때문에 가장 1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기득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어떤 신선한 효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임종석 실장의 경력을 보면은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통일부 장관 입각설이 나온 게 이제 대북 관계에 관심이 많고 박원순 시장, 청와대까지 정치적 자산이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반드시 하지 않을까. 이게 김병민 교수님. 양정철 원장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두 사람이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보이고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면 총선에서 다른 형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전망은 어떤가요? 각별한 사이에 대한 평가를 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초기 비서실장이 지냈던 임종석 실장과 양정철 원장에 대한 불화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북콘서트에 직접 임종석 실장이 참석해서 우리가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됐기 때문에 그 저간에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다만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보건대 문재인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조금 낮은 상태로 귀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집권 중반기 평가적인 성격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임종석 실장이 출마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양정철 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와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내는 과정으로서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 국물도 없다라고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맥락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아주 만약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좋은 승리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의 움직임의 폭은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된다면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피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김정일 선생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내일 또 국민과의 대화인가요? 그것도 소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조금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일 국민과의 대화도 아마 지지율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점쳐보는데요. 11월 2주차 주간 집계가요. 전 주간 집계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47.8%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3.6%포인트 하락한 48.6%가 나왔습니다. 40% 중반에서 후반으로 상승한 건데 긍부정의 격차도 상당폭 좁혀져서 약 0.8%포인트로 거의 붙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조사일 기준으로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6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7일 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사과부터 14일, 그냥 연속 한 일주일 동안 상승한 건데요. 지난주 후반 같은 경우는 긍부정이 오차 범위 내로 긍정이 앞서거나 그리고 동률인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지율 향상의 요인으로는 물론 대통령의 소통과 통합 행보 그리고 후반기 국정 방향 제시로 따른 중도층의 결집을 이끌어냈다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결정을 재확인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물었는데 한 50%, 60%가 정부의 결정에 지지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지표 호재도 아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